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 보좌진에게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금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의원 시절 정식 보좌관이 아닌 인턴 직원에게 폭언을 퍼붓는 녹취가 그대로 공개가 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를 내가 도대체 몇 번을 더 해야 알아듣니?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국어 못하니? 뭐 이런 애가 다 있니? 기사 검색해서 보고해라. 도대체 얼마나 더 얘기를 해야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자리야? 말 알아들었니? 못 알아들었니? 답을 해라 제발. 그냥 이름만 들어간 거는 보고 안 했어요.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렇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져? 너 머리는 판단하는 머리 아니야. 너 판단하지 마. 내가 몇 번을 얘기 알아들어. 네가 무슨 판단을 해? 네가 무슨. 그냥 판단하지 마 너는. 똑바로 알아들어. 자, 들으신 대로입니다. 이해운 장관 후보자로부터 폭언을 들은 인턴 직원, 결국 얼마 후에 그만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폭언 수위가 지나치게 높을 뿐만 아니라 가장 입지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이죠. 인턴 직원이었다는 점에서 더 큰 논란과 비난을 불러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해운 후보자 오늘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요. 출근길에 기자들이 이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갑질 논란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굉장히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사실상 질문을 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차량에 탑승한 채로 곧장 들어가면서 기자들의 질문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겠다라면서 과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했다는 입장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했죠. 계엄 탄핵 국면에서 내놓았던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고개 숙여 사과를 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왼쪽이 이 과거에 탄핵 반대를 했을 때의 발언에 대해서 공식 사과하고 고개 숙이는 모습, 그리고 이제 본인 개인의 문제가 지적된 이 갑질 논란에 대해서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답변은커녕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글쎄요. 일단은 이해운 후보자 측 피해 직원에게 좀 정식 사과를 해야 하지 않을까. 사과할 방법을 고심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피해 직원은 사과받을 의향이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해운 후보자가 과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과거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것처럼 이번 본인 개인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사과를 한다면 글쎄요, 어느 정도 사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저는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난번 계엄에 대한 사과는 일회성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네. 딱 과거와 단절하고 내가 반성하겠다면 그만인데 왜 이번엔 저렇게 선택적 침묵을 할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더 어떤 게 또 터져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지금 설령 사과를 한다 해도 이 사과로 과연 그게 막아질 수 있을까? 미봉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사과를 안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사과할 의향이 있다든가 뭐 충분히 내가 뭐 피해자에게 사과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아직까지 현재 진행 상황이 본인에게 유불리에 대한 국면에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다는 이 판단이 네. 지금 선택적 침묵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전 제가 보기에 이것으로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고요. 아. 좀 더 많은 것들이 터져 나와서 더 문제가 됐을 때 그때 보다 더 종합적으로 아마 본인이 여기에 대한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그때까지 여론은 어떻게 합니까? 네. 그래서 저는 대단히 좀 위중할 수 있다고 좀 봅니다. 하나 궁금한 게요, 대변인님. 예. 의원들이 3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더 많은 수의 보좌진들이 의원들의 이 의회 업무를 위해서 굉장히 노고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만 간혹 가다가 뭐 큰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저런 모습이 의원회관이나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종종 있는 일입니까? 전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근데 저도 뭐 여러 종류의 갑질 이런 제보를 받기도 했었지만 이렇게 적나라하게 그리고 막내 직원이라고 하는 인턴 직원을 상대로 폭언을 했었던 것은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하. 그리고 지금 폭언의 정도가 제가 상상하는 이상이에요.
IQ 한 자릿수냐, 국어 못하냐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괴성에 가까운 외마디 비명을 외치는데 저는 그걸 처음 보도로 접하고 그게 정말 밤에 꿈에 나타날까 두렵더라고요. 네. 지금 피해를 입었다는 인턴 직원, 지금은 물론 뭐 30대 중반 이상이 됐겠지만 그분 이 이해운 전 의원이 이번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는 소식과 함께 당장 무엇부터 생각했겠습니까? 이것부터 생각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고두고 마음에 있었던 트라우마가 다시 나타났을 거고 이런 분이 적어도 공직자, 고위공직자에 가서는 안 된다라는 절박한 마음에 제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진정성 있는 사과 받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제보자는 저는 공직을 사퇴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사과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네. 자, 이렇게 불거져 나온 이해운 후보자를 둘러싼 갑질 논란. 국민의힘에서는요, 이미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된 직후부터 이런 유사한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터질 게 터졌다라는 반응입니다. 일부 익히 좀 듣고 있었던 이야기들이라 놀랄 거는 없었습니다. 아마 국민적 감정의 어떤 분노 게이지를 굉장히 높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의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자기 몫이 많아야 되는데 보좌관한테 진짜 전적으로 의존하고서 의원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인사청문회에서 이해운 기획예산처 후보자가 어떻게 이걸 갖다가 수습호론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과한다는 거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지 뭐. 국민의힘에서는요, 벌써 여러 가지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저도 들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사청문회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건 지금 송곳 검증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이 통과를 못 시키도록 저지하겠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한솥밥 먹던 가장 가까운 동료가 등을 돌렸을 때 훨씬 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자, 그런데 그 정도입니까? 지금 제가 들은 얘기가 맞습니까? 제보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실제로 다양한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고 해요. 네. 이런 상황이 온 데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같은 당으로 함께 일했었는데 상대 진영에 정말 일말의 도덕적 양심도 없이 일종의 투항을 한 거잖아요. 그에 대한 실망감도 있지만 무엇보다 선출직 공무원과 임명직 공무원은 신분의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인성을 가진 분이 임명직에 임명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감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왜 이해운 의원이 그러면 과거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고위직에 오르지 못했을까요? 저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당 내에서는 공유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인사 검증과 관련한 이슈들로 인해서 임명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민주당이 이런 부분 또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이런 부분 체크를 미리 하지 못한 책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